루프린트 아무튼 합니다. 자,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인데 이제 직선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평균 속력 물어봤는데 속도 아니고 속력이니까 이동거리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2t 초 동안에 2d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d만큼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3d입니다. 3d 2D 갔다가 뒤로 D 온 거죠. 이동거리는 3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뭐 쉬운 거를 틀리시면 안 돼요. 쉬운 거를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번에 미끄럼틀에서 점 P에서 여기 P에서 가만히 놓아서 등가속도 운동하여 Q를 속력 V로 통과하였다. 근데 문제가 이제 V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인데 h가 지금 라지 h에서 스몰 h 뺀 값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뀔 건데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바뀌니까 m은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시고 v 제곱은 2gh 근데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쵸? 루트 2g 라지 h 빼기 스몰 h 2번 하면 되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되고요. 쉬운 거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통은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 건 아시죠? 그쵸? 이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 기울기가 가속도고. 근데 좀 뜬금없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야. 운동량 시간 그래프. 운동량은 MV잖아, MV.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사실 M은 변화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물체가 질량이 증가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V가 변화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시간 변화량분의 MV, 뭐 델타 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게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MA에서 아무튼 이거는 F를 의미합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이거 좀 알고 있으시고, 요런 그래프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가에서의 기울기를 A라고 했고 나에서의 기울기를 B라고 했어요. B. 근데 B가 힘이라고. B가 힘이라고.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게 기울기가 변화되는 거 없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질량은 이제 이거냐라고 물어봤는데, F는 MA에서 M은 A분의 F로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가속도가 A고 여기에서의 힘이 B이기 때문에 A분의 B라고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쵸?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가 증가한다. 이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거죠. 이건 이제 가속도가 일정한 거를 봐서도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속도가 일정하려면은 알짜힘의 크기가 일정해야 됩니다. F는 MA에서 A가 얘가 일정하려면 일정값이려면 M은 어차피 일정값이거든요. 그러니까 F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려면 알짜힘이 일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길이가 500m인 터널을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근데 뭐 이거는 뭐 기차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그림을 좀 잘 보시면 뭐 기차 문제는 아니죠. 기차는 이제 이동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여튼 500m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끝에서 이제 이 앞에서 앞에까지 이제 500m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가 터널을 들어가는 속력은 20m/s고 나오면은 30m/s인데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평균 속도 할 때 보통 V에다가 이렇게 바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 속도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5m/s가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속도나 속력이나 같은 의미야. 그래서 지금 이제 25m/s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 25m 평균으로 500m를 가야 되니까 10초가 아니라 20초 걸리겠죠? 500m 가려면 20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이제 초까지 알아냈으니까, 뭐 초를 모르면은 이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초도 알아냈기 때문에 초는 이제 그 델타 T분의 델타 V를 풀면 되잖아요. 가속도가 이제 20초 동안에 10m/s만큼 빨라져서 10m/s만큼 속도 변화량이. 그러니까 이제 0.5가 되겠죠. 가속도는 0.5가 되겠죠. 그렇죠? 1번 하시면 됩니다. 팔짱 풀고 일어나. 쉬운 거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는 다 어려우니까 쉬운 거에 틀리면 이제 자기만 틀리는 거거든요. 자, 그림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4초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4초 간격으로. 이런 거는 이제 그 4초 동안의 이동 거리가 360m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평균 속도가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가 90m/s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거 640에서 360 빼야죠. 그래야지 이제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고, 빼면 얼마인가요? 280이에요. 그러니까 280을 4초 동안에 가니까 70m/s고,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 아마 50m/s 나올 겁니다. 여기도 계산해 보시면. 아무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20씩 줄어드는 거죠. 20씩. 그러면 이제 이게 간격은 4초 동안에 20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가속도는 4초 동안에 20m/s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하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긴 하는데, 그럼 마이너스 5m/s 제곱이고, 그럼 가속도의 크기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냥 5m/s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일단 기억은 틀렸고요. 그러면 이제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 잘 봐요. 이게 90이라는 게 평균인데, 요 가운데 이제 2초일 때 90m/s다라는 뜻이 돼요.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 4초일 때 90m/s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되죠. 이제 VT 그래프에서 요렇게 감소하는데, 봐봐. 여기가 4초까지 해서 평균이 90이 나오려면 평균이 중간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90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쵸? 그럼 2초일 때 90m/s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2초 전에는 100m/s가 돼야 되죠. 왜냐면 이제 가속도가 5m/s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2초 전에는 2초 후에 10m/s가 줄어드는 거니까 2초 전에는 이제 100m/s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착륙하는 순간은 100m/s가 되는 거고, 이동한 거리는 이제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는데, 이게 정지하려면 이제 100m/s에서 쭉 가서 정지하려면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5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초 걸리겠죠. 그쵸? 정지하는데 20초 걸릴 거고, 그 밑면의 넓이 구하면은 이동 거리인 거 아시죠? 넓이는 이제 1000m겠네. 1000m. 1km겠네. 그쵸? 이 그래프 좀 그려서 푸는 게 더 확실하게 푸는 겁니다. 네. 확인이 바로바로 되니까. VT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제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안 그린 사람은. 이거를 자꾸 그려야지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똑바로 그려가지고 똑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린 다음에 푸는 게 좋습니다. 진짜로.
그려서 풀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공식만 짝 쓰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됐나요? 이해 안 가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6번을 보겠습니다. 수평면에서 간격 10m를 유지하며 일정한 속력 5m/s로 운동하던 질량이 같은 AB가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을 그러니까 따라 운동하다가 A가 경사면에 정지하는 순간이네. 그러니까 요때는 속력이 얘는 0이네요. 0.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이 순간 B의 속력은 V다. 얘는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실 얘가 없으면은 얘도 사실 여기까지 가서 정지했겠지. 어찌됐건 이제 얘가 V 속력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데 그때 간격이 4m래요. 요때 간격 4m예요. 원래는 10m였는데 간격이 10m였습니다. 얘가 이제 기억 보기를 보면은 A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 후에 B도 경사면을 오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맞죠? 왜냐면 얘가 A가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올라갈 텐데 B는 5m/s로 10m를 따라가야지 이제 요 경사면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2초 걸리겠지,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속도가 5m/s니까 10m 걸리면 2초 걸리는 거 맞잖아, 그쵸?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얘는 둘 다 이제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이 가속도가 둘이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뭐 같다, 뭐 일정하다, 뭐 가속도가 둘이 일정하면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4m 간격이 됐을 때 어떤 운동을 할 거냐? VT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속력 시간 그래프.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제 할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기울기가 얼마긴 한데 어떻게 속력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는 5m/s였으니까 속력이 처음에는 5m/s였으니까 나중에 빵이 되니까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근데 가속도가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몇 초 후에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조금만 더 직선으로 볼게. 이게 t초에 빵이 된다 이렇게 할게요. 요게 A입니다. 요게 A. A의 움직임.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에 2초 이게 이렇게 속력이 감소하는 도중에 2초 흘렀을 때 요게 2초야, 2초, 그쵸? 그때 요 5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같은 기울기로 감소할 거야, 그쵸?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려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건 B입니다, B. B예요. 근데 이제 그 그래프의 아랫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인 거 아시잖아, 그쵸? 그래프,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랫면의 넓이가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면적 차이가 4m가 나야 돼요. 4m. 면적 차이가 4m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 t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t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 면적을 구하기가 어려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얘를 요렇게 똑같이 이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얘를 만약에 이렇게 평행 이동을 이렇게 시키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될 텐데 요 간격은 얼마가 되겠어요? 2초 차이가 나겠지, 그쵸? 요 차이. 여기는 2초 차이가 나잖아요, 간격이. 여기는 이제 뭐 t-2초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면적 차이를 구할 건데 요 면적 차이 요거 여기 요 면적 차이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 밑면의 넓이는 나왔으니까 여기 높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속력을 V를 구해야 되는 거 문제거든요. B의 속력이 이제 V가 되는 건데
요 간격의 시간 간격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t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가속도가 없잖아요. 예. 가속도가 얼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요게 넓이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하면은 이제 4가 나와야 돼요. v는 4가 되고.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래서 4고, 그럼 여기가 4가 됐으니까 이제 기울기 구하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는데 2초 동안에 4m/s가 감소한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m/s 제곱인데 이제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2m/s 제곱 쓰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하셔야죠.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답안지도 복사해 줬는데 6번에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그림 보면서 생각해낼 수가 있고, 답안지에 A랑 T랑 어떤 이렇게 관계식 이제 방정식 풀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하기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답안지처럼 하는 거는 그림 그리는 게 더 빨라요. 됐습니까? 이거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자동차가 A가 기준선을 10m/s로 통과하는 순간, 10m/s로 통과하는 순간, 정지해 있던 B가 출발하여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다. A와 B의 속력이 V 속도로 같은 순간, A는 B보다 20m 앞에 있다. 근데 얘네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둘 다.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인데, 가속도가 달라요, 둘이. A는, 요 A는 스몰 a의 가속도로 가속을 했고요. B는, 이거 A는 그렇고, B는 2A, 그러니까 2배 더, 가속도의 크기가 2배 더 큽니다. 그쵸? 네, 이렇게 가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VT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VT 그래프를.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릴게요. 속력 시간 그래프. 그럼 A 같은 경우에 10m/s에서 출발해서 기울기가 가속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은 같죠? 시간은 그쵸? 얘가 통과하는 순간 이제 출발해가지고 요 순간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얼마나 나온 건 아니고 시간은 요랬고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이건 A입니다. A. B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해요. 0부터. 근데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V로 같아야 돼. 여기는 V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쭉. 네. B. 왜냐면 이제 T초일 때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이 면적 차이 있잖아요. 면적 차이. 여기에서 요 면적 뺀 거. A 면적에서 B 면적 뺀 거. 요만큼. 요게 둘의 이동거리 차이가 됩니다. 요게 20m가 됩니다. 20m.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T를 알 수가 있죠. T. 왜냐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 10이기 때문에 T를 알 수가 있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를 했더니 2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4네요. 4. T는 4초고 4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이거 2배이기 때문에
4초 후가 되고,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두 배만큼, 그러니까 B가 두 배만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변화된 값보다 요 B 변화된 게 두 배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는 20이 되겠죠. 여기 20. V가 20이 돼야 되겠죠. 그래프 보면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속도가 두 배잖아요. 같은 시간 간격 동안에 B의 속도 변화량이 A 속도 변화량의 두 배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될 때 여기가 20이면은 얘가 10 변하면 같잖아, 그쵸? 그러면은 요때 V는 10m/s, 20m/s가 되고 20m/s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속도도 알 수가 있죠. A를 구하는 거잖아, 그쵸? A 4초 동안에 요 얘는 기울기가 A니까 얘는 2A고, 여기에서 변화량을 이제 보면 되니까 10m/s가 같은 거 있네. 그러면 가속도는 2.5네요. 2.5. 틀렸고요. 그 다음에 4초 후에 V의 속도로 같아지는 거죠. 그럼 디귿이 맞네요. 2번. 그래프 잘 그리시고요. 그래프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됐나요? 해봤나요? 넘어가도 되죠? 넘어갑니다. 8번. 이거 8번도 이제 이거 그 20번 문제거든요. 그 끝에 있는 문제들이 어렵잖아요. 7, 17, 18, 19, 20 뭐 이렇게 어렵잖아. 이게 20번 문제야. 이것도 어려운 문제긴 해. 6번도 20번 문제고, 6번도 이거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고, 이것도 20번 문제거든요. 8번도. 자. 네, 그림은 출발선의 정지에 있던 눈썰매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여기 평균이 10m/s래요. 평균이. 그럼 여기도 평균 15m/s래. 뭐 요렇게 됐대요. 이게 정지한 거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요 시간 간격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10m 평균 10m/s로 30m 가려면 3초 동안 내려가야 되고, 여기는 15m/s로 30m 가려면 2초 동안 내려가야 되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이제 VT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VT 그래프로 그리면 속력 시간으로 쓸게. 이게 VT로 쓰면 나중에 V나 T 문자로 쓰기가 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냥 속력 시간으로 쓸게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되는 애죠. 얘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거예요. 평균 10m/s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평균이 10이라는 거는 요 간격이 방금 얼마나였지? 3초지 3초. 근데 요 중간 값이 10m/s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15m/s로 운동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값이 그 2초인데 그게 2초. 2초 동안에, 여기 2초 동안에 중간 값이 15m/s로 이동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속도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0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요. 이게 0이니까 여기 0이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에 이제 여기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정지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0이죠. 자, 그런데 가속도, 이거 가속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그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여기가 요렇게 요 시간 간격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1초고 여기는 1.5초예요. 그쵸? 1.5초. 기울기 알 수 있잖아. 가속도 알 수 있잖아. 그럼 2.5초 동안에 5m/s가 증가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2m/s 제곱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간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이 되려면 이게 10이 되려면 여기에 몇 초 흘렀어야 되는 거지, 여기? 5초 흘렀어야 되는 거지, 5초? 그러면은 뭐 있나요? P점까지 거리 물어봤네. P점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P점에 해당하는 값인데 5에서 1.5 빼면은 여기가 3.5네, 여기가. 5에서 1.5 빼면 여기 3.5네, 3.5. 이 면적 구하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근데 요때 속력도 알긴 알아야 되네. 그쵸? 알 수 있죠. 왜냐면 가속도가 2기 때문에 3.5초 지나면 여기 7이지, 7. 이해하시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3.5. 3.5는 2분의 5죠. 아니구나. 7분의 5구나. 3.5면은 이제 2분의 7이죠. 그러면은 4분의 49네요. 이게 아니네, 이거. 12m가 아니죠. 이해하시죠? 여기 면적 구하면은 이제 요 x 값 구해야 되잖아, 그쵸? x 값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m/s가 되는 때가 5초 걸리는 거니까 거기에서 1.5 빼면 여기 P점이 나오겠죠, 그쵸? 되실까요? 그럼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20m/s이다. 전체 길이가 나왔구나. 100m로. 그럼 이제 가속도도 다 아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V0가 0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이죠. A는 2고요. T를 아는 건 아닌데 S를 아니까 T를 이렇게 해도 되지. 선생님이 다른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일단 할게요. 그러니까 A가 100이고 T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T의 제곱이니까 S는 2분의 1 AT 제곱에서 V0는 0이니까 이거만 쓴 거죠. 그렇죠? 아시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V0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쓴 거죠. 그럼 T를 구할 수가 있네. T는 10이네, 10. 그러니까 10초 후기 때문에 여기는 20m/s가 맞죠. 10m/s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해도 되죠. 왜냐면 이제 이 A를 구했으니까 2 곱하기 2고 S는 100이고요. 근데 나중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 얘가 0이잖아요. V제곱이니까 20m/s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V는. 이거는 T를 구해가지고 가속도에다 곱해가지고 20m/s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직접 한 거지, 직접. 요거 해도 되고 요거 해도 됩니다. 이거는. 두 개가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됐을까요? 정리할 거는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이것도 수능 문제이긴 한데 이게 18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림은 빗면을 따라 운동하던 물체 A가 점 P를 V절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점 Q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는 모습이다. 이게 빗면의 기울기가 같으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같습니다. 지금 이런 빗면 문제에서는 이 가속도가 동일하다 이런 걸 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와 B는 B를 놓는 순간부터 등가속도 운동하여 T초 후에 만난다.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0이다. 이게 뭐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얘가 속력이 느려져 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텐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오다가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됐다가 B는 가만히 놓는 거죠. 지금 B 가만히 놓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고 얘가 와서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자, 이것도 VT 그래프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갈 때를 지금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근데 이게 방향이 바뀌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제 VT 속력 시간 그래프를. 잘 봐요. A 같은 경우에 V0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올 거야. 이렇게 요런 애고, 얘가 A. 근데 B는 어떨까요? B는 처음에 0이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어때야 돼? 둘이 같아야 돼. 가속도가 같으니까. 이거를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 그리세요.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려놔. 이렇게 일단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P와 Q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고, 일단 거리 물어봤고,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 사이 거리. 일단 내 생각에 이제 문제를 좀 보니까 이게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속력이 0이 됐을 때거든요. 그때 아직 만난 거는 아닌 것 같아. 일단 뭐 문제 풀면서 알아내겠지만 A와 B 사이 거리, 그러니까 요 사이 거리, 얘는 낙하했겠죠. 어느 정도. 요 사이 거리 또 물어봤고, 그 다음에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V0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바뀌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여기를 통과할 때 있잖아. 그때는 V0가 돼야 돼요.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요 지점 지날 때 V0로 지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이렇게는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 0일 때는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고, 만약에 A가
여기 마이너스 V0가 될 때 있잖아요. 마이너스 V0가 될 때 Q점 여기 P점 지나는 거고요. P점 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만나겠죠. 나중에 만나는데 좀 더 가서 만나겠네. 한 요렇게 요 정도로 이제 요 때를 t라고 생각할게요. t 만나는 시간이 t초라고 돼 있어요. 라지 t. 자, 봐봐요. 그러면은 일단은 P와 Q 사이의 이동거리 1번이 그걸 알아내는 거거든요. P와 Q 사이의 이동거리 알아내는 거다. 지금 이렇게 되겠다. B의 속력이 3V0가 됐을 때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T초 지났을 때 3V0 B의 속력이 이게 B인데 3V0가 돼야 돼.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돼야 돼. 여기. 마이너스 3V0. 속력이기 때문에 이건 방향이 고려한 거니까 3V0가 됐을 때가 T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B는 이런 움직임이죠. 3V0까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네. 시간 간격이 이렇게 되겠네. 이제 t초 동안에 3v0가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v0에서 0이 되려면 이제 변화량이 v0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은 3분의 t만큼 지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 최고점 도달했을 때 시간이 3분의 t가 될 거고요. 여기서 또 한 칸 더 내려가려면은 3분의 2t네. 3분의 2t. 3분의 2t가 마이너스 v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가 됐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2v0만큼이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되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 이제 P랑 Q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 봐봐요. 얘가 P랑 Q 사이의 거리는 P의 3대속도가 계속 V0이라서 V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3대속도가 계속 V0이라서 네. V0T가 나오잖아. 기억이요? 네. 두 개 속도 차이가 상대 속도가 V0만큼 차이 나죠. 계속 V0가 네. V0만큼 차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 방향은 달랐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겠죠. 봐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오다 여기서 어디선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쵸? 만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B의 이동거리에서 A의 이동거리 빼면 거리 나오겠다. 그쵸? B의 이동거리에서 A의 이동거리 빼면은 거리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그 B는 이만큼 이 큰 삼각형이고 B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이 거리를 구하시려면 B의 이동거리에서 이 B의 이동거리에서 A의 이동거리 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 와서 만나니까 B의 이동거리에서 A의 이동거리 빼면은 요 거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B는 이제 큰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3V0 곱하기 T고 빼기 A의 이동거리는 근데 여기 봐봐요. 얘랑 얘가 근데 A는 이제 변위로 보셔야 돼요. 변위. 그러니까 밑으로 이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똑같아요. 얘는 이제 얘랑 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의 이동거리는 요거로 계산하셔야죠.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이제 이동거리라고 말하면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변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내려간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만큼의 넓이 구하셔야죠. 요만큼의 넓이. 요만큼의 넓이는 여기 중간값이 1.5니까 뭐 저 중간값으로 하면 되겠죠. 2분의 3 V0 곱하기 T가 요 시간 간격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해하시죠? 3분의 1t 이거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V0t 나오는 거 맞네. 그죠? 네, 맞습니다. 기억 맞고 일단 V0t 나오는 게 맞고 A에서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 B 사이의 거리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요때예요. 요때.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3분의 t가 흘렀을 때입니다. 그럼 3분의 t가 흘렀을 때는 얘는 요만큼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A, B 사이의 거리는 원래 P랑 Q 사이의 거리가 V0t잖아. 거기에서 A는 올라가고 B는 내려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3분의 t초 동안에 A가 올라간 거리랑 A 이동 거리랑 B가 내려간 거리를 더해서 빼야겠다. 그쵸? 왜냐면 얘는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A가 3분의 t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 V0 2분의 1 V0 3분의 t니까 요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내려간 거리는 똑같네요. 이게 이 면적 똑같겠다. 그쵸? 네.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그럼 2배 해주면 되겠네. 2배 여기 2배 해주면 됩니다. 2배 해줘서 빼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3분의 2네. 3분의 2 V0t 3분의 2 V0t 맞네요. 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V0이다. 일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고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고 만나는 순간은 2V0입니다. 요때니까 요때 그쵸? 만나는 순간 속력은 2V0입니다. 여기 T초 지났을 때 만나는 건데 A의 속력은 2V0가 돼야 되죠. 1번 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림 잘 그려가지고요.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셔야지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해가 되니까. 얘도 이제 수능 18번 문제여가지고 여기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고3 문제예요. 고3 모의평가가 다 고3 문제거든요. 수능 아니죠. 그 다음에
모르고요. 10번. 자, 직선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1초까지 A의 이동 거리는 직선 운동 하는데 A 같은 경우에 2m 위치에 있다가 4m 1초인가요? 1초구나. 1초면은 여기 3m 위치까지 가겠다. 그쵸? 기울기 뭐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동 거리는 1m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B의 평균 속력은 이제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하시면 되는데 2초 동안에 4m 갔으니까 2m/s죠. 그 다음에 1에서 1초일 때 A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울기가 B가 더 가파르잖아. 그쵸? 그럼 B가 더 큰 거죠. A가 큰 게 아니라. 이거 그림만 보고 이거 맞다라고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위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기울기가 속도 속력이니까 B가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건 B가 더 빠른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까딱해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쉬운 거일수록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번. 자, 직선 도로에서 t가 0일 때 기준선 P에 정지했던 자동차가 출발하여 10초일 때 기준선 Q를 10m/s로 통과하였다. 0에서 5초까지, 5에서 10초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가 부응 빨라졌다가 부응 빨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네.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5초일 때 속력은, 그럼 요 때를 모르니까 V라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5초일 때 속력은 V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평균 속력은 2분의 V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V로 5초 동안 나중에 이제 거리가 나왔으니까 거리의 합으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요? V 플러스 10을 2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2분의 V 플러스 10인데 그때 또 5초 동안 진행을 해.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니까 풀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 5로 나눠준 다음에 2를 곱하면은 V 플러스 10은 5로 나눠주면은 20이고 2를 곱하니까 40이네. 2V는 30이 돼서 V는 15m/s가 되겠네. 답 2번이네. 이거 일어나세요. 이거 쏘나 빨리 해. (5초일) 때 속력을 이제 V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놓으셔야 하고,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이제 평균 속도는 이제 처음 속도랑 낮은 속도 더한다는 2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것도 나오면 푸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2번. 자, 그림과 같이 2m/s의 등속도 운동하는 무빙 워크 위에 서 있는 영희가 t가 0일 때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얘는 정지해 있었는데 등가속도 운동하여 40m 떨어진 순간 동시에 통과한다. 여기 시간 간격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죠. 얘는 이제 부응 빨라진 거죠.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영희는 계속 2m/s로 간 거고, 영희는
근데 얘는 이제 철수는 붕 빨라지는 건데 같은 시간 동안에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쵸?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는 이제 4m/s 되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철수의 가속도의 크기는 시간 나왔나요? 시간 안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거 40m를 가는 거니까 20초 후가 되겠죠? 시간은 20초 후. 왜냐면 이제 2m/s로 가야 되니까 40m를. 그러면 이제 철수 가속도 크기 구할 수 있죠. 20초 동안에 0에서 4m/s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5분의 1이기 때문에 20분의 2, 0.2네 0.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기 중간에 10초인데 0이가 더 철수의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은 0이 면적은 이만큼이고 철수 면적은 이만큼이니까 2배가 되는 것 같죠. 뭐 직접 구하셔도 되고 그래프 잘 그리시면은 이제 금방 파악됩니다. t가 10일 때 철수의 속력은 2다. 맞네요. 2가 되는 게 맞습니다. 리을. 다음 4쪽까지 다 마저 합시다. 자, 13번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센서 A를 30m/s의 속력으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여 10초 후 센서 B를 통과하였다.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은 25다. 그럼 중간값이 25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20이 돼야 돼. 20. 이거는 이제 감속을 한 거죠. 등가속이긴 한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20m/s로 통과해야지 평균은 25m/s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거리는 이제 뭐 250m겠네요. 평균 25로 10초 동안 가는 거니까 이동거리 250이고 B를 통과할 때는 20m/s고 가속도가 지금 운동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쵸? 감속하는 경우에는 이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가속도 방향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쉬운 거 틀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그림과 같이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고 있다. 자동차가 이웃한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같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제 속력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 거예요. 일정하게. 이거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요 구간에서는 뭐 V라고 치면은 요 구간에서는 평균 속력이 2V가 되고 요 구간에서는 평균 속력이 3V가 되는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 겁니다. 아닌가? 일정하게 빨라진 거 아닌가요? 다시 읽어보자. 근데 그런 그림이 없네.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그림이 없네. 그러면 어찌됐건 빨라진 거는 맞잖아. 그쵸? 빨라진 그림은 1번밖에 없네. 근데 속력이 빨라진 거는 1번밖에 없네. 답은 1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시간 간격이 동일해. 그러면은 평균 속도가 V였고 그러면 2배 갔어. 그럼 2V지. 3배 갔어. 그럼 3V인데 시간 간격이 동일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V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직선형이 없지? 1번밖에 없지? 14번에는 맞는데 근데 할게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직선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게 위치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아니네. 그치? 만약에 VT 그래프였으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치야. 그러면 좀 생각 다시 해봐야겠네. 위치면은 속력이 빨라지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1번 고르시는 건 맞고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 이제 이게 지금 시간 위치, 위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속력 위치에 관한 거는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 속력은 있을 거예요. 얼마? 그러면은 V 제곱은 EAS 플러스 V0 제곱. 요거는 상수값일 거예요. 요거는 상수값일 거고, 처음 속력 얼마 있을 거니까. 이것도 어떤 상수값이 되겠네. 어떤 값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S가 저거죠. S가 이게 X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게 Y에 해당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리함수 꼴이네요. 이렇게 되네요. 요게 X에 해당하는 값이고 요게 Y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 맞죠? 그쵸? 요런 그래프 맞아요. 그쵸? 지수함수 꼴, 2분의 1 승인 꼴, 이런 거네요.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요런 꼴인데, 이거는 이제 1번밖에 안 나요. 이거 커지면은 어차피 커지는 거는 맞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제곱에, 이거 루트 씌운 거는 이제 요 대칭성을 가지잖아요. 요렇게 그려주는 게 맞죠. 답은 1번 하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15번에 가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0초일 때 P점에서 자동차 속력이 4m/s이고 6초일 때 Q점에서의 속력이 6m/s인데, 이게 지금 가속도 운동이 2초까지는 마이너스 A였고 4에서 6초는 2A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AT가 속도 변화량이잖아. 속도 변화량. 근데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인 건데, 아무튼 요 면적이 마이너스 2A이고 요거는 4A네요. 근데 이거 두 개 합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m/s만큼이 증가했잖아. 이게 지금 속도 변화량이 이거 두 개 합치면 이미 2A가 돼야 되는데 변화량이 2m/s가 증가했어요. 이해하시죠? 얘랑 두 개 더하면 얘는 느려졌다가 빨라졌다 이랬겠지? 그러니까 VT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겠죠. 2, 4, 6인데 처음에 얘가 4였다가 얼마로 느려졌다가, 여기는 없죠. 가속도가 일정하다가 빨라져서 나중에는 6이 돼 있죠. 그쵸? 요런 그래프입니다. 어찌됐건 가속도의 크기는 1이 되네요. 1m/s.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기억이 맞고요. 그러면 3초일 때는 6인데 2초 지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2m/s. 3초일 때는 2m/s네요. 이거 맞네.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력. 요런 거는 요 그래프 그리시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가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밑면의 넓이를 다 구해서 이 평균 속력 구하시려면 전체 시간분에 전체 이동거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 구간별로 하시면 되죠.
여기는 이제 평균은 3이니까 3. 2, 3은 6m. 여기는 2, 2는 4m.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평균 6하고 2의 평균은 4니까 4, 2, 4, 8. 2, 4, 8. 그러면 18m 가는 거네. 6초 동안에 18m. 그럼 3m/s 제곱이 맞네요. 3m/s 제곱은 아니구나. 답은 5번. 그 다음에 16번에서 A와 B가 나란한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기준선 P로부터 A, B까지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1초일 때 A의 속력은 둘 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요거 다 됐나요? 다 됐어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여기 요 구간은 평균 속력은 35고 A와 B가 나란한 동그라미는 그냥 있는 거죠. 직선 경로를 따라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P로부터 거리. 왜 48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왜 줄어드는 건가 지금? 아, 줄어드는 거구나. 아, 얘는 줄어드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26. 얘도 줄어드는 거네. 아, 둘 다 줄어드는 거구나. 6밖에 차이가 안 되네. 그래서 1초일 때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1초일 때 속력은 여기서 평균 속력은 35m/s. 여기서는 얼마죠? 요 1에서 2초 사이에서는 25네, 25. 그러면은 요거에 1초일 때는 이게 지금 35는 이제 0.5초일 때고 25는 1.5초일 때니까 1초일 때는 2개 더하면 60이니까 30m/s네요. 1초일 때는 30m, A가 30m/s고 그 다음에 얘는 26, 얘는 얼마인가요? 48에서 26 빼면 10인가? 12? 22구나. 22. 여기 22. 그래서 여기 1초일 때 평균 속력은 48에 24. 24 맞네. 기억 맞고요.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근데 이게 그렇구나. 여기서 뒤로 오는 거구나. 여기까지 갔다가 뒤로 오네요, 얘는. 그쵸? 얘는 계속 앞으로 가네. 그럼 A와 B의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네. 이해하실까요? 이게 지금 80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반대네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가속도의 크기는 얘는 그 1초 간격에서 5m/s 제곱이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35에서 25로 줄어드니까 1초 동안에 10m/s 감소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5m/s 제곱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1초 동안에 4m/s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근데 이제 그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A가 더 큰 거죠. 가속도의 크기는. 그쵸?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요것도, 요런 문제도 좀 풀 수 있어야 하겠네요. 조금 쉬었다가 뉴턴 운동 법칙 할게요.